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거의 일주일 정도 만에 주식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영상도 별로 올리지 않았는데, 일단 회사가 너무 바빠서 영상을 올릴 여유가 없었고, 또 미국 주식 그때 코로나로 대폭락하고 나서 좀 그때 멘붕이 왔어요.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돼서 사실은 19년 상승기 끝물에 탔는데, 그래서 뭐 좀 수익을 올리는 장면도 보긴 했다가 바로 이렇게 또 대폭락이 와버리니까 좀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국 주식을 처분을 했어요. 처분은 했는데 최고 수익이 1700이었다고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처분을 할 때는 수익이 거의 뭐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실은 안 봤지만 거의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익은 100만 원이 난 건 맞는데 그 거래 비용이 있잖아요. 수수료. 이게 제가 KB증권 미국 주식을 하니까 0.25%가 수수료인데, 이게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들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하나도 안 보고 산 가격 그대로 팔면은 0.25 두 번에서 0.5% 떼는 겁니다. 제가 2억을 투자했으니까 2억에 0.5%면 100만 원이죠. 수익을 뭐 아주 조금 봤기 때문에 거의 뭐 수익 없다 손 치면 거래 비용이 거의 1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 100만 원에 거래 비용 빼니까 똔똔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처음 미국 주식 투자한 거는 그렇게 쌤쌤으로 끝이 났고, 한국 주식 좀 들고 있던 것도 팔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팔았어요. 제가 이번 주식 투자하면서 조금 후회한 거는, 또 여러분도 뭐 참고 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에서 아무리 벌어도 그걸 수익을 실현을 해야지 수익이다, 현금화 해야지 수익이 난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제가 1700만 원일 때 만약에 실현을 했으면 이렇게 대폭락을 당하지도 않았을 건데, 그때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수익에 불과했던 거고, 제가 그거를 실현을 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실현한 거는 100만 원, 거래 빼면은 똔똔. 그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죠. 수익이 나면은 이거를 물론 보유해서 더 올리는 것도 좋은데, 확실히 실현을 해서 수익을 얻던가, 아니면 떨어져도 그거를 그냥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다음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현을 하든 아니면 조금 더 장기로 보유를 하든. 근데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판 거를 되게 잘못한 선택이다까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에 뭐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다가 파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수익이 좀 나서 코로나 초반일 때 그때 수익을 실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지난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이 났을 때 적당한 선에서 실현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났다 하면은 조금은 실현을 해서 그걸 현실화하는 방법,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은 제가 삼성전자를 조금 사고 나머지 잡주를 좀 샀다가 좀 많이 피를 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처분을 했고 한 3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300 손실인데, 뭐 한국 주식은 거래 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제가 지금 주식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지수 보시면 코스피가 또 2% 떨어졌죠.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이 S&P, 다우존스, 나스닥 3% 떨어졌어요. 또 많이 떨어진 거죠. 3%면 예전에 한번 4%인가 떨어졌죠, 며칠 전에. 그때 이후로는 거의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라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나서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좀 반등이 있어가지고 그때 상당히 많이 오른 적 있어요. 애플이 9% 오르고 그랬다가 이게 또 떨어집니다. 그때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봐도 그래요. 이게
음,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 국면에 들어갈 때까지는 올랐다 내렸다 박스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능력이 되시는 분은 박스권을 활용해서 조금 뭐 단타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지만, 미국 주식은 수수료 부담이 커서 단타하기 썩 좋진 않아요. 뭐 그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뭐 단타는 미국 주식은 사실 추천은 안 드립니다. 미국 주식은 좀 장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도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 주식은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는 뭐 최다 거래 종목을 보여주는 거라서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고 있고 하는데, 지금 잠깐만요. 일단 제가 한국 주식부터 볼게요. 보면은 지금 이게 시가총액 순서로 나열을 한 건데 줄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어, 저는 이렇게 박스권일 때는 조금 이렇게 저가일 때 매수를 하는 게 괜찮다고 봐요. 이 코로나가 뭐 국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장기로 간다고 해도 이게 뭐 올해 내내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이게 박스권을 돌파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에 1년간 숨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오르긴 할 거라서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 분할 매수. 한 번에 다 사면 현금이 없어서 나중에 못 사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미국 주식 보면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줄줄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런 거 저가 매수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 뭐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거 4% 넘게 떨어지고, JP 모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것들 사두세요. 뭐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 다 우량주잖아요. 저가 매수하시면 나중에 기회가 올 겁니다. 대신에 분할 매수 하시라는 거, 한 방에 다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분할해서 채권을 투자하신 분이 있으면 이번에 재미를 좀 보셨을 거예요. 채권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국채를 추천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TLT 이걸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게 채권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이거 오늘만 어제 저녁에 2.49%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거 매수하는 거 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금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금 같은 경우도 괜찮으니까 사두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조금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런 대폭락장에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간 네, 하여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